안녕하세요. 책사입니다. 우리의 옛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심한 가뭄이 들었다. 어찌나 가물던지 우물은 밑바닥에 드러났고 논이란 논은 모두 다 말라 개구리 울음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밭은 피해가 더욱 심했다. 곡식들이 익어 누렇게 황이 들어 척척 늘어져 땅바닥에 말라붙었다. 분이내가 붙이는 콩밭도 예외일 수는 없었다. 워낙 모래와 자갈투성이 밭이었기에 다른 밭보다 가뭄이 더 탔다. 하지만 분이는 콩포기를 조금이라도 살려보려고 모진 예를 다 썼다. 하지만 그의 노력은 허사가 되고 말았다. 이렇게 말라 죽으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나. 분이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다. 분이는 가엾은 아이였다. 그의 아버지는 일찍이 마을 부자한테 매를 맞다 죽었고 집에는 앓는 어머니가 계셨다. 그래서 얼마 안 되긴 해도 콩농사를 한번 잘 지어 어머니에게 약도 사드리고 순두부도 만들어 잡수게 하려고 그처럼 애를 썼건만 무심한 아내는 분이의 마음도 몰라주었다. 분이는 물초롱을 들고 일어났다. 다음 날에도 그 다음 날에도 그렇게 계속해서 물을 저어 날렸지만 일항에 척척 늘어난 콩포기는 좀처럼 일어서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그날도 분이는 물지개를 지고 콩밭으로 가다가 너무 힘이 들어 잠시 앉아 쉬고 있는데 웬 노인이 다가와 물었다. 얘야, 넌 무엇 때문에 그렇게 힘들게 물지개를 지고 다니느냐? 분이는 공손하게 대답했다. 콩밭에 물을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콩을 살려야 앓고 계신 어머니한테 순두부라도 한번 만들어 드리겠는데 분이의 입에서는 자기도 모르게 긴 한숨이 새어나왔다. 넌 정말로 효성이 지극한 아이로구나. 하지만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 불볕더위에 콩을 살리겠느냐. 노인은 긴 수염을 쓸어내리며 잠시 뭔가 생각하는 표정을 짓더니 이윽고 두루마기 자락 속에서 왕골부채 하나를 꺼냈다. 얘야, 이걸 바꿔라. 이걸로 부채질하면서 콩아 어서 자라라 하고 말해라. 그럼 좋은 일이 생길 것이야. 노인은 왕골부채를 분이한테 내밀었다. 그러나 분이는 그걸 선뜻 받을 수가 없었다. 어서 받으라니까. 노인은 몇 번이고 재촉하자 음전하는 부채를 받아주었다.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분이는 노인에게 인사를 하고 콩밭으로 달려갔다. 콩밭은 콩밭에 다다른 분이는 콩아 어서 자라라. 그랬더니 정말로 일항에 척척 늘어져 있던 콩포기가 움직이면서 일어나기 시작했다. 뿐만 아니라 콩포기는 어느샌가 푸른 잎사귀를 싱싱하게 펼치고 있었다. 야, 콩들이 살아나네. 분이는 너무 좋아서 눈물이 막 나왔다. 분이네 콩은 그렇게 되어 하루 만에 모두 다 살아나게 되었다. 그런데 이 소문은 아랫마을 사는 욕심쟁이 박 부자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다. 박 부자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밤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다. 세상에 그런 신기한 부채가 다 있었다니. 박 부자는 못 믿었기도 하고 타고난 욕심이 꿈틀거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 뜬 눈으로 밤을 새운 박 부자는 날이 밝자마자 아침밥도 먹지 않고 군인의 콩밭에 있는 곳으로 갔다. 그가 밭머리에 서서 살펴보니 아닌 게 아니라 작은 여자애가 한 손에 부채를 들고 밭 한가운데에 앉아 있었다. 그 애는 파란 콩잎사귀를 쓸어 만지면서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중얼거렸다. 콩아 어서 자라라. 그러면서 왕골부채로
콩포기들에게 슬슬 부채질을 해 주었더니 한 뼘만한 콩포기들이 기가 쏙 굴며 자라나기 시작했다. 탐욕스러운 눈으로 그 신기한 부채를 바라보던 박 부자는 무슨 생각이 들었던지 자기 부채를 괵쯤에 찔러 놓고는 스적스적 걸어가 가운데로 밭 한가운데로 걸어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땀을 씻는 신용을 하고 부채를 좀 빌려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분이는 박 부자에게 그 귀중한 부채를 선뜻 내줄 수가 없었다. 그의 눈길을 보니 좋은 사람 같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박 부자는 분이가 부채를 빌려줄 생각이 없는 것을 알아차렸다. 빌려만 주면 자기 부채와 슬쩍 바꾸려고 했던 계획이 깨지자 그는 분이한테 와락 달려들어 부채를 억지로 빼앗았다. 안 돼요. 내 부채를 주세요. 갑자기 부채를 뺏긴 분이는 발을 동동 구르며 박 부자의 옷자락에 매달렸다. 하지만 그의 힘을 당할 수가 없었다. 박 부자는 농부까지 쏟으며 매달리는 분이를 뿌리치고 냅다 뛰기 시작했다. 자기 콩밭에 잃은 박 부자는 서둘러 그 애가 말한 것처럼 콩아 어서 어서 자라라 하고 말하려고 했다. 하지만 박 부자의 입에서는 엉뚱하게도 코야 어서 어서 자라거라 하는 소리가 나왔다. 그러자 이상하게도 코가 갑자기 가려워지기 시작했다. 코끝이 너무나 가렵기에 한 손으로 슬그머니 만져보았더니 코가 쓱쓱 자라고 있는 게 아닌가. 응? 박 부자는 소스라스르게 놀랬다. 순식간에 한 자도 넘게 길어진 코는 눈을 내려뜨지 않아도 잘 보였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그는 흉측하게 변한 코를 누가 볼까 봐 갓을 벗어 그것을 가리고 집으로 뛰기 시작했다. 집에서 남편의 갓을 받아든 마누라는 턱 밑까지 축 늘어진 기다란 코를 보더니 으악 하고 소리를 지르며 까무러쳤다. 그런데 철없는 손자 녀석들이 우리 할아버진 코끼리 코가 됐어 하고 떠들어댔다. 박 부자는 버럭 화를 냈다. 그리고 썩 나가거라 하는 소리를 지른다는 것이 쌀이 나가거라 하는 소리를 치게 되었다. 그랬더니 곳간마다 그득했던 쌀이 온데간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다. 아이고, 나는 이제 망했구나. 박 부자는 뒤늦게 후회하며 가슴을 쳤다. 그러던 그는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던지 부채를 들고 대문 밖으로 뛰어나갔다. 그는 곧장 자기 논밭을 달려가 부채질을 해대기 시작했다. 그리고 벼야 어서 자라거라 하고 말하려 했으나 그의 입에서는 배야 어서 자라라 하는 소리가 나왔다. 그 말을 채 끝나기도 전에 가뜩이나 뚱뚱한 그의 배가 갑자기 크게 불어나기 시작했다. 박 부자는 엄청나게 커진 배 때문에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했다. 아무리 일어나려고 애를 써보아도 좀처럼 일어날 수가 없었다. 그는 결국 분통이 터져 부채를 잡는 손으로 논두렁을 벽 치며 아이고 불이 인다 불이 일어 하고 노뚜리를 했는데 그 소리는 아이고 불이 인다 불이 이어 하는 소리가 입 밖으로 나왔다. 그러자 어디선가 갑자기 뜨거운 불길이 唰 밀려오더니 넓고 넓은 논이 불타기 시작했다. 잠깐 동안 벼포기를 모두 태워버리고 새한 채만 바람에 휘날렸다. 박 부자는 너무나도 기가 막혀 숨이 넘어가는 소리를 내질렀다. 그는 무거운 배 때문에 불타는 논밭을 영영 일어나지 못하고 죽고 말았다. 그 후 군인은 불탄 논밭에 자기의 왕고 부채를 찾게 되었다. 신기하게도 다른 것들은 다
탔는데도 그 부채만은 조금도 상하지 않는 모습 그대로였다. 분이는 그 신기한 부채 덕분에 콩농사를 잘 지어 어머니의 병을 고쳐드리며 마을 사람들도 좋아주면서 잘 살았다고 한다.